4장 행복을 위해 고통과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가? 3. 가치 있는 고통은 웃으며 견뎌내라. 사람들은 고통에 맞서서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 분노를 느껴 화가 나기가 쉬운 힘든 고통이 더 많다. 체적, 심리적 고통 중에 여기서는 참을 만한 고통을 얘기하고 싶다. 즉 의미 있는 고통은 사람을 인내하게 하고 기다리게 한다. 가령 평소에 하지 않다가 걷기를 하고 아령을 하는 둥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다음 날에 느끼는 근육통은 기분 좋은 고통이다. 이런 고통은 기대하고 있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견딜만하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대부분 견딜 수 없는 나쁜 고통이 더 많다. 하지만 예방주사나 영양제 수액 등을 맞는 고통은 기분 좋은 고통이다. 혹은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숭고한 고통이겠다. 성형도 여기에 속하겠다. 난 코가 너무 커. 잘라냈으면 좋겠어. 뭐라고? 농담하지 마. 진짜야. 난 조그만 여보코가 좋아. 말도 안 돼. 한국 사람은 코를 다 높이는 수술을 하거든. 약 올리지 마. 한두 번 농담 삼아 자신의 신체적 컴플렉스로 대화한 적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야기는 길어지고 남편이 큰 코가 컴플렉스라고까지 이야기했다. 다행히 내가 가진 신체 중 몇 개 안 되는 자신 있는 부분이 코였으니 큰 코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의 제일 큰 컴플렉스인 키는 돈으로도 못 고치는 것이지만 돈으로 고칠 수 있는 컴플렉스라면 못할 이유가 없었다. 남편에게 용기를 주었다.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마음의 병을 고쳐 자존감이 높아진다면 의미 있는 일이니 하라고 동의해 주었다. 다행히 콧대의 구부러짐으로 자주 코막힘이 있어 성형이 불가피하다는 병적 진단을 받아 온전한 미모를 위한 성형값보다 쌌다. 하프 사이즈를 원했지만 의사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들어주지 않아 불만이었다. 성형 이후 코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한 기분 좋은 고통을 이기려는 그는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는 콧수염도 깎았다. 이런 기분 좋은 고통을 인내할 만한 의미 있는 일은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며 설레는 꿈을 꾸는 행복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자존감도 자신감도 높일 수 있다. 남편은 그리스 정통 부즈키 음악이나 스페인의 열정적인 음악을 정말 좋아했다. 그러니 그의 차는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띠리띠리 띵띵 하며 부즈키의 날카로우며 경쾌한 노래가 나온다. 일할 때도 당연히 음악이 있다. 게다가 춤을 기가 막히게 잘 추고 좋아한다. 그의 진중하고 완벽주의의 성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화제다. 파티를 하고 술이라도 진하게 마시면 식탁 위에 올라가 추기까지 한다. 삐끓는 청춘일 때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스페인의 정열적인 음악이 나와서 차를 세우고 위에 올라가 춤을 추는 객기를 부렸다고 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책임감으로 짓눌려 주중 주말까지 일하느라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 안쓰러웠다. 어느 날 프리 볼룸 댄스, 한국에서는 스포츠 댄스로 알려져 있다. 참석 제안을 전화로 듣고는 유혹이 되었다. 깜짝 선물로 등록했고 어렵게 시간을 내어 강의에 참석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기회는 그를 흥분시키기 충분했고 강의가 끝이 나고 당연히 그들의 프리 강의 홍보에 걸려들고 말았다. 비싼 수강료에도 그는 아까워하지 않고 등록했다. 그 후 우리는 3년 동안이나 그 바쁜 짬을 내어 댄스 강의를 다녔다. 나도 한때 춤을 추었으니 감이 없진 않았지만 즉흥적인 기분에 더 취한다. 늘 바쁜 남편을 춤까지 추는 둘만의 시간으로도 우리 부부에게 의미 있는 시간 투자였다. 남편도 행복해했고 그런 남편을 보는 나도 행복했다.
하지만 절대 음감이 있는 남편은 박자를 놓치는 적이 없고 갈수록 더 잘하고 싶어 했다. 박자를 놓쳐 남편 발을 밟거나 못 따라가면 실망감을 표현했다. 그는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서 선생님은 우리의 작은 디테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무릎을 더 굽혀라. 힙을 더 돌려라. 는 등의 나의 신체 나이가 감당하기에는 무리였다. 관절이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그만둘 명분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이쯤 되자 춤은 은근하게 밀려오는 스트레스가 되고 더 이상 나를 설레게 하지도 추고 싶은 기분도 나지 않게 했다. 대회를 나갈 것도 아니고 재미있자고 행복해지자는 가치가 사라지니 계속할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3년 동안의 댄서 부부 생활을 마쳤다. 나는 예술적 감각이 정말 없어 창작하여 만드는 것은 못한다. 그나마 중년이 되어 시작한 스포츠 재미를 느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 반면 남편은 재주가 너무 많다. 단체로 공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보다 혼자 하는 마셜 아트나 짐, 피트니스로 몸을 단련시키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게다가 가장 부러운 것은 손재주가 있어 집을 짓고 고치는 것을 잘한다. 연애 시절 처음으로 남편 집에 방문해서 그의 차를 보고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 70년대에 오래된 토요타 승용차 껍데기만 댕그러니 공중에 떠받들려 있었다. 보닛 안에 지저분한 전깃줄이 먼지와 기름으로 엉켜 있었고 차 안의 내부는 의자도 없는 그야말로 폐차 직전이었다. 몇 주 후에 다시 왔을 때 그 차로 나를 공항으로 데리러 왔다. 벨트도 탄력 없는 양 어깨에 매야 했고 뒷좌석도 어느새 달려 있었다. 싹 다 뜯어서 털고 갈고 닦고 고쳐서 다시 조립했다고 했다. 그 차로 첫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타고 다녔다. 큰딸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새 차를 사지 않았을 거다. 지난 장에서 말했듯이 남편은 집 짓는 일을 했다. 은행 대출비의 본드비가 가능해져서 헌 집을 샀다. 지역이 좋은 곳에 불도저용이라고 광고된 집을 사서 스스로 지어야 돈이 덜 들기 때문이다. 통째로 부수고 새로 짓기는 쉬운데도 불구하고 집 본래의 옛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 집의 앞부분을 남겨두었다. 예술작품을 하듯이 공을 들여가며 재건하고 이어서 1층 집을 기초부터 지었다. 대충 첫 락합 단계가 되어 이사를 할 수 있었다. 집의 벽과 천장, 유리창 정도가 되면 구청에서 심사 통과가 되고 이사할 수 있다. 물론 화장실, 물과 전기, 가스도 된 상태다.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시작을 해야 해서 시기적으로 간신히 마칠 수 있었다. 이사할 때 빨래방에 수도 한 개가 있었고 부엌에 가스레인지며 수도를 연결하면서 살았다. 불편은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이런 능력을 갖춘 남편이 무척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다. 우선순위대로 집안의 것들을 완성하였다. 아이들이 어려서 큰 거실에 침대 3개를 놓고 지내고 2층을 마무리하면서 애들을 2층에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당연히 사소한 마루, 타일, 문, 창고 등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니 집 밖의 아름다운 정원은커녕 담도 없었으니 밖은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마음 정리가 되었다. 해가 가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다. 이 콘크리트에 마루를 까는데 얼마나 들까요? 몇 천은 들겠지만 우리가 할 테니까 재료비만 들겠죠? 우리 남편 좀 설득해 주세요. 아이들 생일 파티에 시댁 식구와 가까운 지인들이 왔다가 가고 두 형님네 식구만 남아 있었다. 이사 온 지도 3년이 넘었는데 식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 1층의 거실, 식당, 부엌이 아직 콘크리트 바닥 그대로였다.
가끔 남편에게 부탁했지만 완전 불통이었다. 막내딸은 버릇이 되어 자꾸 맨발로 걸어 다녔고 추운 겨울에는 찬기가 스며들어 난방이 있어도 휴가가 없었다. 청소해도 표시가 나지 않았다. 집이 아닌 창고에 방을 만들어 사는 느낌이었다. 가로 5m, 세로 8m 공간을 마루 회사에 맡기면 7,000불, 2000년도에 한국 돈 550만 원 정도가 들었지만 재료값으로는 3,000불, 250만 원 정도면 되었다.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식구들이 좀 더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우선순위였다. 여러 번 심각하게 얘기를 했지만 아직 때가 이르다고만 하였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애교와 아양, 삐짐과 설득을 다하고 마루만 해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후한 배려도 했다. 나를 사랑한다면 오직 그 마음으로 해주면 안 되느냐고 마지막 카드도 통하지 않았다. 그 지경이 되니 날 그리 사랑하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었다. 답답한 마음에 시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이다. 몇 시간을 토론하였지만 허사였다. 남편의 마음이 철강으로 벽을 친 이유는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그렇게도 몸이 부서져라 일하여 돈을 절약하는데 내가 너무 호사스러운 소원을 키웠나 싶어 슬그머니 미안해졌다. 고통을 웃음으로 견디며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후로 얼마 안 되어 열심히 사는 남편을 숨이라도 쉬라고 볼룸 댄스장으로 성공적으로 데리고 갔고 첫날 그가 댄스값으로 치른 돈이 3,000불이었다. 물론 그는 나에게 동의를 구했고 남편의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흔쾌히 엉겁결에 허락했었다. 집에 돌아와 서서히 정신이 들고 지금의 돈이 한 번의 사인으로 날아간 게 도둑맞은 느낌이 들었다. 하필 돈의 액수 3,000불은 자꾸만 마룻값과 겹치면서 나의 소원을 그렇게 무시당한 것이 황당했고 서럽기 시작하더니 화가 꾸물꾸물 치밀었다. 같이 있던 기분 좋은 고통은 이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었고 커다란 실망으로 다가왔다. 미안해진 남편은 사과 대신 마루를 깔았지만 고맙지 않은 당연한 의무를 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 후에 이 사건이 평생 듣게 되는 위대한 스토리로 등극할 정도로 그의 이미지는 많이 망가졌다. 내 집 짓기의 프로젝트는 그 후로 계속되어 22년째 완성된 적이 없다. 남에게 드릴 돈은 많이 절약이 되었지만 늘어만 가는 새로운 장비들은 두 차가 들어가는 큰 차고에 한 번도 차를 들여놓은 적이 없이 넘쳤다. 집 완성도 안 되었는데 웨다보드 외벽은 칠이 벗겨져 다시 칠해야 할 만큼 세월이 지나고 있다. 그렇게 남편은 그의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 집짓기에 쓰며 고통을 밀어내고 웃음으로 견디었지만 부인의 영혼이 탈탈 털리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했다.